안녕하세요. 자, 반려견에 대한 실무, 다시 말하면은 반려견을 다루는 것, 이제 반려견도 되고 반려동물.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개의 행동 교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이 개의 특성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은 바로 야수의 본성, 야성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상당히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행동이 많다는 것이지. 개가 갖고 있는 어떤 개 행동 중에서 문제 행동이 있는데, 그런 문제 행동이 있다는 것은 이 행동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죠. 문제 행동이 있으면은. 그래서 가족과 더불어서,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주인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보면은 짖거나, 물거나, 물건을 물어 뜯거나, 여하튼 이 사람들 같이 생활을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통제가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것을 좀 길게 시간을 잡고 이제 보겠는데, 개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개는 동물로서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라는 것은 뭐이가? 말 그대로 개가 갖고 있는 동물로서의 고유의 성격이 있다는 것. 그런 내용의 이 짐승들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우리가 쓰는 나와바리다 그럴까? 이건 자기의 구역, 자기 구역을 지키려고 하는 영역을 지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능 때문에 달라들지 못하게, 다른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보호 본능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개는 철저하게 주인과 개와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개는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주인 보호 본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런 환경으로 오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 소리, 또 처음 대하는 여러 가지 사물들에 대한 호기심도 작동하고, 그리고 개는 또 철저히 그런 본능에 의하여 또 스스로와 개가 자기 주인인 인간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꼬리를 흔든다. 물론 좋다는 것이지. 또 최대한 기쁠 때는 그 주인의 주위를 뱅뱅 돈다든지, 천천히 좌우로 흔든다. 또 꼬리를 들어 살짝 흔든다. 물론 이제 힘 관계에 탐색한 것이고, 개의 그 바디랭귀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대목이 어떤 거냐면은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개가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바디랭귀지를. 그 밖에도 동작으로 자세를 낮추잖아요. 굉장히 자세를 낮추고 그럼 공격 준비를 하는 것이야, 그런 것이. 또 개가 가끔 이빨을 드러낸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이빨도 드러낸 것도 공격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진 것이고, 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눈빛으로 모든 걸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또 어떤 사람의 소설을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물론 이제 이 생선과 동물의 차이점, 생선과 동물의 차이점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특히 생선과 동물의 큰 차이점은 뭐냐? 눈이답니다. 눈인데, 보세요. 여러분, 생선은 대부분 다 비늘눈이죠. 눈 자체가. 그러나 우리 동물의 눈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망막을 가지고 있죠. 비늘눈이 아니잖아요. 이런 눈이잖아요. 인간하고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선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간에 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민이 안 가요. 그런데 동물은 그렇지 않아. 동물은 방금 말했지만 인간하고 비슷하게 서로 응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눈은 인간의 눈물과 같기 때문에 가장 이제 생선이 죽었을 때, 동물이 죽었을 때 가장 육체 부위에서 슬픔을 느끼게 하는 부분은 눈이답니다. 이 눈이 사람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개도
이 눈과 귀로 특히 이제 눈이 사람하고 마주칠 때 가장 개에게 그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많다 그래요. 물론 뭐 청각이나 후각 정도야 그 뭐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 눈빛 또 귀로 듣는 부분, 자 그런 그 개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역시 개가 만약에 배를 드러낸다, 뒤로 나뒹굴면서 그러면 이제 항복을 표시한다. 또 그렇죠. 개가 머리를 움츠린다, 뭔가 좋지 않은 것을 하고 사람에게 혼날 것을 각오해서 머리를 움츠린다. 이런 여타의 이제 개의 움직임을 잘 예의 주시는 뭐 달려든다, 기뻐서 질투한다, 친근감을 보인다. 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가 갖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부분, 또 본능적인 부분이고 개가 하는 그런 행위라는 부분에서 잘 감지해서 봐야 되겠고, 그리고 문제는 아까 문제행동은 결국 문제행동은 문제견이 되겠죠. 문제견. 그러니까 문제개라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막 소리를 크게 짓는다든지 또는 문다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뭐 개의 본능입니다. 사실은 개가 소리 지르고 이렇게 개가 짖고 무는 것은, 근데 문제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그런 반려견이 크게 소리를 짓고 또 사람을 문다. 그렇게 되면은 뭐 결정적으로 그것은 반려견으로서의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왜 그런 내용이 나오냐? 그것도 문제견은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습관,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문제견을 대우하냐,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야. 걔를 계속 안아준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안아주는 것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걔가 아주 어릴 때 강아지 때부터 안아주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커서도 안아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인하고 떨어진 데 대해서 불안을 느낀 것이야. 좋지 않습니다. 특히 개는 자기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를 데리고 같이 뭐 침대에 잔다든지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과잉 보호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조건화돼서 사실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해서 이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원칙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 자, 그 개에게 지금 그 개를 훈련하고 있냐, 아니면 그 개와 지금 놀고 있냐, 이걸 확실히 구분해라는 것이야. 그 훈련도 아니고 같이 논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정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칭찬, 야단, 꾸중. 이제 칭찬과 야단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칭찬이 훨씬 중요하죠. 물론 그렇다고 야단을 안 치면 안 돼요. 문제 행동 야단을 쳐줘야 됩니다. 비율을 칭찬을 많게 8대 2 정도, 이 정도 해주라 라는 것이고, 즉벌 즉상이란 말이 있는데, 자, 어떤 문제 행동이 나오면은 즉시 벌해란 말이야. 이런 뭐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도 나옵니다만은 벌을 즉시 하지 않으면은 잘못을 못 느껴요. 그리고 자랑, 정말 이쁜 행동을 하면은 즉시 상을 줘라. 즉상, 즉벌이라고 말하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개에게. 그리고 문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이 나왔을 때는 그걸 이제 고치려고 할 때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한 반복 교육. 반복 교육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했지만 개는 수동적입니다. 개는 수동적이고 개는 주인이 시킴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각인된 거 아니죠. 계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임프린팅, 로렌츠가 말한 각인 교육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반복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로렌츠라는 학자가 그 새끼 거위 훈련했는데 막 거위를 부화시켜서 어미 거위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렌츠가 새끼 거위들 돌봅니다. 그래서 로렌츠가 밥을 주고 물을 주고 같이 놀아주고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 거위들로 하여금 로렌츠가 우리 엄마구나, 어? 라는 것을 각인시켜버린 것이야. 나중에 그래가지고 한참 이 거위 새끼들이 컸을 때 어미 거위를 한번 붙여봤어요. 안 따라가. 로렌츠만 졸졸졸 따라간 것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새끼 거위들 머릿속에도 내 속에도 어미 거위가 아니라 로렌츠가 각인돼 버린 것이에요.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게 반복 교육의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반복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 같은 데 보면 쇠뇌 교육이라 하잖아. 그렇습니다. 이 반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떤 문제 행동이 나왔을 때는 행동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고쳐줘야 된다는 거. 그런 원칙. 또 주인은 강인한 마음과 의욕. 그렇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주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의지, 의욕이 있어야지. 그래야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 그렇지 않으면 늘상 걔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개의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 문제 행동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교정할 수 있고, 물론 이것도 문제 행동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반려동물, 이 반려견을 같이 인간이 같이 더불어서 키우는데 가장 큰 또 문제점이 하나는 배변과 배뇨입니다. 자, 이 배변과 배뇨는 비단 개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인간도 이 배변, 배뇨, 이것도 이 버릇이 잘못되면 특히 이제 프로이트 같은 학자는 대부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 2세, 3세, 인간에게는 2세, 3세 때 이 배변, 배뇨, 그걸 이제 우리 항문기라 그러는데 이 항문기 때 배변, 배뇨 훈련을 잘 시키면은 성격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배변, 배뇨가. 마찬가지죠. 실제 이제 특히 배변, 배뇨는 어떤 다른 견보다 실내에서 키우는 실내견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반려견 가족들이 같이, 반려견하고 실내에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데나 대소변을 본다?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반려견이 처음에는 그래 나 개와 같이 한번 살아볼까? 라고 하지만은 이 배변 배뇨가 잘못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미워진 것이야. 또 쉽게 말하면 미워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리고 싶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 유기견, 버리는 유기견의 많은 부분이 이제 같은 실내견으로서 이 배변 배뇨가 잘못됐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애완견 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그 브리더가 올바른 배변 배뇨 습관을 길러줘야지, 이것이 습관화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소변이 왜 문제가 되냐? 그 문제는 일단 아까 말했지만은 배변 배뇨하는 어떤 습관 또는 타이밍 이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개가 살 수 있는 공간, 또 개가 살 수 있는 공간에서 배변 배뇨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배변 배뇨하는 어떤 장소를 따로 마련해 준다든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강아지가 막 태어나서 또 입양받고 또 이런 과정에서 또 아까 말했지만은 지나치게 과보호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배변 배뇨 문제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갑자기 놀라게 한다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은 정말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어떤 순간적인 충격받은 그런 사건이 있으면
오줌을 찔끔거린다든지 똥을 찔끔거린 것이에요. 똑같아요. 동물도.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또 과식. 여러분이나 나나 뭐 다 우리 인간이나 개나 뭐 다를 것 없어요. 이런 과식을 한다든지 또는 배탈이 난다든지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배변 변이에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개가 또 문제입니까? 배변 변이도 문제지만은 이런 배변을 자기가 배출한 이 똥입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변을 먹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표현용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면 똥개에다 걸려 똥개. 똥을 먹어버린다니까. 물론 사람 똥도 먹겠지만은 왜 그러냐? 배변을 했는데 그걸 빨리 치워줘야 돼요. 근데 치워주지 않은 것이요. 그럼 먹겠죠. 또 그 개에게 주는 밥이 양이 적어. 먹겠죠? 물론 양이 적으니까. 물론 또 먹이에 대한 어떤 식탐,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는 것. 또 특히 육류를 많이 준 개들이 그 자기 변을 많이 먹는다 그래요. 이런 것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또 자주 먹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변을 먹게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은 방금 뒤집어서 말하면은 개가 변을 보게 되면 빨리 치워주라. 그렇지? 그리고 지나치게 과식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주라. 그 말이죠? 또 육류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이 개에게 주는 것, 뭐 일찍이 말했지만은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배변 훈련을 시킨데 이게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 이 배변 훈련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강아지가 배변할 수 있는 장소. 자, 배변 장소를 정해주고 배변 장소를 정했으면은 그 장소에서 배변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면 돼요. 물론 이것도 뭐 배변도 일종의 개에게 훈련하는 예절 교육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매일 배변 훈련을 시킬 때 다른 훈련에 비해서 이 배변 훈련은 훈련 양이 좀 많아야 돼요. 일일 보통 하루에 10번 내지 15번 이 배변 훈련 시켜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개의 버릇이나 습관을 잘 알고 또 아까 말했지만 이제 개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보상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배변을 잘하고 배뇨를 잘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보상 간식도 주고 또 사료도 딱 정해진 양만 그릇에다 준 것이고 여기저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시간에 맞는 제한 급식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이 배변 배뇨라는 것 자체가 반려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될 때는 정말 왜 개를 키울 것인가, 키우고 있는가 라는 것에 회의감이 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산책을 하고 나온 개랄지 이런 부분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배변 변효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예 이렇게 항문 주변에다가 어떤 이 망을 달아놓은 것이야. 하고 아예 거기다 쏘게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훈련도 맞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이 배변 변효할 수 있는 장소 화장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게끔 개에게 훈련시킨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아까 방금지만 이제 여기저기 아무데나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노상, 길거리에서 방뇨하고 길거리에서 뭐 배변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은 원래는 이제 그 배뇨를 하고 거의 다 모든 육식 동물들의 특징이 배뇨를 하는 것은 자기 영역 표시입니다. 또 그것을 특히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각이 발달해 있잖아요. 개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과 뭐 늑대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배뇨를 해서 영역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잘 알아야죠. 근데 문제는 앞서 말했지만 이제 야성성이 아니라 순치가 되고 집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뇨 훈련이 잘못돼 가지고 여기저기 배변 배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바로 크레이트 교정법이라고 해서, 크레이트 교정법이라는 것은 그 배변 배뇨를 할 수 있는 육각 장을 만들어서 뭐 철제 하우스, 또 배변판, 또 패드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죠. 뭐 걔가 가장 효과적으로 크레이트 판에 들어가서 그 육각장에 들어가서 배변 배뇨하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그래 들어가서 배변 배뇨를 한 것인가라고 사람들이 지켜봐야 되는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그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이 너무 좁아도 안 되니까 배변 배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사람하고 뭐 개하고는 뭐 동물이니까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배변 교육이 잘 된 개들은 어느 정도 대소변을 참을 수 있냐, 물론 그것은 이제 각각의 개의 특징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한 6시간. 자, 6시간 정도는 배변을 참을 수 있다. 상당히 이것도 그 훈련된 개로서 참을 수 있는 최대한 극한치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하루에 4번 볼 수 있다. 6사 24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제 반을 쪼개서 한 3시간 만에 대소변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쪼개서 이제 가면 되겠죠. 그러다가 점점 이 시간을 늘리고 또 안에 뒀다가 끄집어 내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도 대략적으로 하루에 아까 말한 대로 뭐 10번, 15번 한다든지, 그것을 대략 한 일주일 이상 하게 되면은 이 배변 배뇨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습니다. 역시 이 배변 배뇨도 꾸준히 반복 교육,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개들 중에는 어떤 또 특성이 있냐면은 항상 실외에서,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배변 배뇨를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매일 산책을 통하여, 개와 그 운동을 통하여 실외에서 배변이 되게끔 하는 것인데, 또 이것도 불편한 점이 있죠. 불편한 점은 어떤 기후적인 그런 날씨적인 문제에서 뭐 비가 온다든지, 또 굉장히 춥다든지, 거꾸로 굉장히 덥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실외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제약된 그런 조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외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특히 이제 실내보다 실외에서 뭐 흙이랄지 풀이랄지 이런 냄새를 잘 맡은다 그랬죠. 아까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또 반드시 실외에서만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좀 비율을 실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고 어떤 날씨적인 문제, 기후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가 특히 이제 대소변을 보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행동 자체가 불안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인간도 보면 여러분들 그 변비 환자랄지 이런 경우를 보면은 아주 그 날카롭습니다. 신경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먹는 음식이란 것은 입으로 들어와서 소화기관에서 소화시키고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동물의 가장 본능적이죠. 그것은 여느 동물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자,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잘 싸고, 잘 자고. 이게 바로 이제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잘 된다면야 어떤 병에 생길 수 없죠. 근데 개도 마찬가지야. 개도 그게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은 결국은 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반려견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반려견 개의 이 배변 배뇨의 습관, 아마도 잘못된 배변과 배뇨 이런 문제 행동은 교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반려견을 실내에서, 특히 실내에서 더불어서 같이 갈 때는 실외가 아니라 그때는 배변 배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 이제 반려견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역시 이제 우리가 생물, 동물은 결정적으로 아까 말한 잘 먹고 이 배변 배뇨는 잘 쌓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잘 먹은 것, 즉 식생활 습관. 당연히 이제 이런 잘 먹는, 제대로 먹는 식생활 습관이 길러지고 배변 배뇨가 잘 된다면 그거야말로 반려견을 같이 가족처럼 식구처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 그걸 알아야 되겠는데, 실제 이 요즘 개가 먹는 사료, 요즘은 뭐 잘 나오죠. 뭐 건식 사료라든지 또는 실제 이제 사람이 먹는 음식과 비슷하게 먹는다든지 캔 사료랄지 사료가 잘 나옵니다. 실제 여러분들 뭐 사료 같은 경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쌀 한 가마가 80kg입니다. 80kg가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싸게 사면은 쌀 한 가마 싸게 사면은 15만 원 아니면 20만 원 정도 됩니다. 쌀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이 먹는 주식인 쌀이 이러는데 개가 먹는 사료는 이것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아요. 참 그래서 이것은 개팔자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식습관, 아까 사료랄지 이런 부분을 잘못된 식습관으로 야기하여 이제 비만이 된다든지 또는 개도 우리 인간 동물과 똑같은 게 신장병이나 심장병, 당뇨병이랄지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인간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골고루 먹지 않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야기된 게 뭐가 있어요? 역시 질병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부분 또 그리고 잘못된 개의 습관 역시 주인이 잘못 가르친 것이에요, 이것이 습관을.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 인간도 편식을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개에게 편식하게끔 개 사료를 주면은 결국 편식이 된 것이에요. 편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편식한 그런 개들의 모습이 뭐 웅크리면서 아픈 척하고 사료를 먹지 않으려고 하고 뭐 냄새만 맡고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는 간식 이런 것만 집착을 하고 계속 또 주인을 쳐다보면 간절하게 뭔가를 달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동물의 눈이다 그랬잖아요. 할 때 그러면 오히려 이제 주인이 그렇게 버릇을 길러서 입맛이 까다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편식이 되는 것이야. 역시 그 주인 책임이죠. 그래서 식생활을 교정을 시켜야 됩니다. 교정을 시키는 방법들.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경우, 그건 분명히 걔가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 뭐 열이 많다든지 또는 다른 물건, 이물질이 지금 자기의 소화기관에 들어갔다든지 그럴 때는 빨리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또 대부분 뭐 인간도 그렇습니다만은 크게 좀 알아보고 아파보고 그러면은 그 뒤에 어쩝니까? 아픈 뒤에는 잘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죠. 걔도 마찬가지야. 아프고 난 후 사료를 먹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왜
살을 잘 먹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사료의 종류를 바꿔보고 또 아까 말했지만은 그 개가 좋아하는 사료가 어떤 사료인가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문제는 대부분 개들이 사료는 먹지 않고 간식, 특히 육류 제가 아까 말했지만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 똑같이 개가 먹게 되면은 그 개의 식생활 습관에선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 또는 육류를 자주 준다든지 이것도 고칠 식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교정할 때는 이제 가능하다면 아까 말한 사람이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주로 이제 건식 사료 마른 걸 주고 가능하다면 또 이 급식량을 너무 많게 주지 말고 그리고 사료를 먹기 시작하더라도 바로 간식은 주지 말자. 절대 이제 간식을 줘서는 절대 안 되는데 간식이라는 건 그것도 버릇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거든. 걔가 아주 애절한 눈빛을 띄게 되면 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습관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문제는 사람이 야기한 것이에요. 주인이 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잘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이거는 음식에 대한 얘기고. 물론 이제 앞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늘상 개를 기르면서 적어도 이제 뭐 하루에 뭐 몇 번이랄지 산책을 시키고 운동을 하고 하죠. 근데 문제는 산책 A라는 게 있죠. 저도 가끔 아파트 그 근처에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갑자기 개가 달려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산책 계절에서 그 주인이 철저하게 잘못 가르쳐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는 산책을 때 지도 산책을 하면서 충분히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자유도 있지만 뒤집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산책 문제 행동은 이런 행동이 보인다는 것이야. 개가 항상 개는 주인 가는 뒤를 따르는데 앞에 나가려고요. 또 앞에 나가면서 마음대로 배변하려 한다고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개가 막 짖는다든지 그렇죠? 막 거부감, 주인의 명령 무시하고 줄을 당기고 당겨도 통제가 안 되고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원인이 나타나냐? 역시 이것도 주인 잘못입니다. 개와 주인이 철저한 서열이 잘못된 개는 주인 독재자다라는 걸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 심어준 것이야. 그런 경우 또 주인이 없는 주인이 실제 시키지 않는 다른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든지 라고 해서 개 그 반려견 자체가 사회성이 결여된다라고 할 때 이런 문제 행동이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개를 산책 예절을 교육을 시킬 때 특히 이제 항상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개를 끌고 다니는 리드 줄입니다. 이 줄을 제대로 활용해라 그 말이야. 이 리드 줄의 활용이 이게 활용이 이 산책 예절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특히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때 리드 줄을 잘 개에게 잘 묶어서 그리고 충분히 이 개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줄로서 교정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개도 우리 인간하고 대화를 한다 그랬죠. 기본적인 건 딱 알냐? 뭐 앉아, 기다려, 엎드려, 뭐 여러 가지 다 훈련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안 될 때는 이제 리드 줄로 당겨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이제 개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고 또 앞서도 말했지만은 자꾸 개를 강아지부터 안아서 키우다 보니까 개가 또 인간에게 밖에 나가서도 안기려고 해요. 저도 그 뭐 친구가 기르는 사무실에서 기르는 개도 봤어요. 근데 참 그 조그만 개인데 그 개 특징이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역시 이제 그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자꾸 안아줘. 자꾸. 안아주니까 개가 오히려 안아주면 끙끙거린다니까. 이건 지극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원인들, 그리하여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지만 반드시 애출할 때는 앉지 마라. 안아주지 마라. 그리고 철저하게 스스로 다니게 하면서 리드 줄을 갖고 교정해라. 그리고 뭐 잘못되면 과감하게 이 줄을 채서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사람을 아까 보죠. 사람을 보고 아주 심하게 짖는 개들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그 주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죠. 그랬을 때는 이제 역시 아까 말했지만은 그 짖는 행위를 못하게 반드시 컨트롤을 억제할 수 있게끔 하는 주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가끔 개들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어른보다는 자기가 덩치가 적은 아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달려들려고 하는 것. 역시 그것도 앞서 말했죠. 그것도 이 리드줄을 가지고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고, 또 문제 행동이 보일 때마다 꾸중을 해주고, 또 다른 개를 보면 또 짖고 덤비려고 하는 그런 개들도 있죠. 또 간혹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산책 운동을 시킨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높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개와 더불어 오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개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또 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짖지 못하게끔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절대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때나 들어갈 때 그 훈련은 차라리 맨 먼저 데리고 나오든지 또 맨 나중에 데리고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사람과 섞여서 하면 안 됩니다. 역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개가 이제 산책을 한다든지 뭐 어떤 날 또 사람들이 온다든지 했을 때 가장 그 개가 하는 버릇 중에서 가장 짜증난 것은 아주 큰 소리로 짖는 개입니다. 참 이 짖는 개에 대한 교정, 물론 자기 집을 지키려고 하는 실외에서 같이 기르는 반려견은 잘 짖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짖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짖으려고 하는 행태가 있어요. 뭐 으르렁거리고 왕왕 짖고 뭐 끙끙 소리를 내고, 그러면 그 각각 소리에 따라 다 특징이 다르죠. 사실 깽깽거리고 뭐 우하고. 실제 어떤 사람은 이 개가 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집 간에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아예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잔인하죠. 사실 잔인한데 이 개의 성대를 아예 절제해버리죠. 성대를 절제해가지고 보컬 코드를 아예 없애버려요, 성대를. 사실 이건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개가 이웃에게 주는 잘못된 애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성대를 절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을 통해서 대부분 또 뭐 초인종 소리에 개가 민감하게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원인도 우리가 찾아서 해보는 것이고, 또 배가 고프고 또 간식을 먹고 싶고 또 자기 사료를 먹고 싶을 때 또 시끄럽게 짖는 개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결국 이제 뭐 기다리게 하는 그런 훈련이랄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또 주인이랄지 특정 사람만 찾아서 자기 주인과 어떤 유대관계 때문에 짖으려고 하는 그런 개들도 있고, 환경이 바뀌면, 다시 말해서 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또 개가 짖는 버릇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뭐 환경 적응법. 물론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개집에 육각형 개집에다 집어넣어서 못 지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그런 애완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 집에 방문했을 때
개가 너무 짖게 되면은 굉장히 짜증 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짖지 않게 하는, 역시 그것도 실제로는 이제 실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리드 줄을 가지고 짖을 때마다 이 줄로 통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제대로 전제가 돼서 하게 되면은, 또 뭐 반복 학습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항상 짧게 훈련해야 돼요. 다시 짧게 훈련한다는 것은 뭐 하루에 뭐 5분 정도, 아니면 또 횟수로 말하면은 한 10회 이내로 이렇게 해서 이 짖는 개도 사실은 이 개 문제 행동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내용이고, 특히 그 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한 개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개가 생후 3주 정도가 되면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소리, 이런 이 강아지 때 이 특정 소리에 놀라게 되면은 이제 소리에 대한 아주 그 민감한 반응을 갖게 됩니다. 역시 그것도 이제 어떤 소리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불안이나 공포감을 자기가 표현하기 위해서 개가 짖는다든지, 또 뭐 침을 흘린다든지, 또 뭐 공격적인 성향을 불안하니까 보인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천둥번개 칠 때도 아주 막 짖어대는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런 소리랄지 그런 것에 잘 민감하기 때문에 그 민감한 소리를 주인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개들이 소리에 놀랐을 경우 주인도 개에게 긴장하는 모습과 개에 대해서 안타까운 행동을 보이거나 개를 감싸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개가 그렇게 되면 주인도 저렇게 보인다. 그럼 개는 더욱더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의연하게 오히려 개가 사람이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안정심을 심어주게끔. 여하튼 이제 개들의 에티켓. 그러나 사실은 개가 아까 말하는 뭐 짖는다든지, 혹은 또 그 산책 A랄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가장 개의 문제 행동은 뭐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 행동은 물거나 물어 뜯거나 하는 사나운 개. 이것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행동의 교정, 이게 훨씬 더 요구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는 그 개의 문제 행동이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이런 사나운 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이제 반려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려동물로서 또 개 다음으로 많이 기르고 있는 것이 고양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양이가 아닐지라도 소형 반려동물,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실제적인 부분에서 다시금 이제 가장 사나운 개를 교정시키는 그런 내용부터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